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12월 5일. 네, 벌써 12월이네요. 네. 오늘 날씨가 꽤 추워요. 네. 자,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계속 한 2주 동안, 2, 3주 동안 계속 공부했던 내용이 수출 마케팅 업무 처리 절차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10단계로 나눠서 쭉 장장 한 2, 3주 동안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이 이제 마지막 날, 10번째 단계, 바이어 발굴 계획 수립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우리가 이제 또 한 번 이제 마지막으로 리마인드 해드릴게요. 그 수출 업무 처리 절차 10단계를. 첫 번째 단계는 수출 경쟁력을 분석한다. 제품의 수출 경쟁력을 분석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는요. 마케팅 컨셉을 수립하고 슬로건이나 광고 카피를 만들어서 그 서큘러레이터 혹은 제품 속에서 그 다음에 동영상을 만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에서는요. 국내 마케팅 환경을 분석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에서는 그 수합 분석표를 만든다. 수합 분석표를 만들 때는 국내 마케팅 환경, 예,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만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마케팅 활동을 하실 때는 항상 네 단계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시장 조사가 됐든 아니면 타겟 국가를 선정을 하든 네 단계가 필요하다. 첫 번째가 정보 수집이에요.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그 정보를 우리가 분석하는 거예요. 그쵸? 똑같은 정보라도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뭐가요? 판단이나 행동이. 그쵸? 그래서 어떠한 아이가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을 보고 그게 왜 그렇다라는 것을 판단할 때 정확하게 분석을 하지 않으면 그 판단이나 그다음에 그 아이에 대한 어떠한 우리의 행동이 잘못될 수 있다는 거죠. 마케팅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베트남의 화장품이 괜찮은 것 같다라는 정보를 들었어요. 뭐 우연히 어떻게 뭐 미디어를 통해서 듣든 누구한테 소문으로 듣든 들었을 때 그냥 괜찮네. 나도 그럼 베트남 한번 해볼까? 나도 베트남 전시회 한번 나가볼까? 이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왜요? 분석을 해봐. 왜 그 베트남에서 예, 베트남이 베트남 시장에서 우리나라 화장품이 잘 소비가 되고 그다음에 어떠한 계층에서 어떠한 종류의 화장품 종류가 많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걸 판단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저희가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베트남 전시회 화장품을 가지고 한번 나갔었는데 저희는 기초 화장품을 갖고 나갔거든요. 시장을 마치 미처 저희가 분석을 못한 거죠. 가서 봤더니 베트남 시장은요. 기초 화장품을 잘 안 써요. 여성분들이. 안 쓰고 그냥 세수한 다음에 그냥 비비크림만 딱 바르고 외출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비크림에 대한 수요가 그다지 많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바이어들한테 들어보니까 알았다는 거죠. 우리가 그 전에 미리 그 정보에 대해서 분석을 우리가 정확하게 했었다면 우리도 비비크림 있으니까 갖고 나갔으면 좋았는데 그쵸?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가 판단이에요. 판단. 그래서 올바로 판단, 어떻게 할 것인지 판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행에 옮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타겟 마켓을 정할 때, 아니면 어떤 마케팅 활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네 단계로 활동한다. 첫 번째는 정보 수집, 그 다음에 분석, 올바른 분석, 그 다음에 판단, 그 다음에 실행. 꼭 잊지 마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수학 분석표를 만들어서 실전 가능한 전략을 수립한다. 이게 네 번째 단계고 다섯 번째 단계가 이제 적절한 타겟 시장을 선정을 한다라는 거죠. 1차적으로 3개 내지 5개. 그 다음 단계가 시장조사. 시장조사하고 그 다음 단계가 타겟 마켓을 확정한다. 한 개 내지 2개로. 시장조사 결과를 가지고 한 개 내지 2개로 확정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처음에 시장조사 선정을 할 때는 되게 일반적인 지표들 중에서도 통계자를 보고 하게 되니까 너무
그 판단의 근거가 미약했다는 거죠. 그래도 정확하게 시장 조사를 해보고 그 다음에 타겟 마켓을 선정을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단계가 타겟 마켓에 대한 공략, 그 어떠한 그 목표를 설정을 한다. 그래서 매출의 이익률, 시장 점유율, 그 다음에 연도별 성장률. 그 다음에 이제 8번째가 전략을 수립한다. 그래서 마케팅에서 얘기하는 기본 전략들, STP 전략, 엔스토프 매트릭스, 그 다음에 비즈니스 매트릭스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9번째 단계가 4P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Product, Price, Placing, Promotion. 그래서 전술을 수립한다. 그 다음에 10단계가 바로 오늘 바이어 발굴 계획을 수립한다라는 거죠. 자, 바이어 발굴 계획을 수립을 하실 때는요, 보통은 두 가지 방법이에요. 첫 번째, 온라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오프라인에 의한 바이어 발굴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보통 요새는 이제 온라인에 집중을 많이 하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바이어 발굴을 할 때 양쪽 하나를 번. 첫 번째는 검색 엔진, 구글닷컴을 활용한 방법을 많이 쓴다라는 거죠. 구글닷컴. 그래서 이 구글닷컴을 활용해서 바이어를 찾을 때는요. 일단은 타겟 국가가 우리가 선정이 됐으니까 국가 내에서 찾는 게 좋다라는 게 첫 번째 중요한 거. 뭐가 중요하다고요? 타겟 국가 내에서 우리가 그동안 마케팅 과정에서 타겟 국가를 선정을 했잖아요. 그죠? 5번째 단계에서 그 국가 내에서 찾는다. 그러니까 한 3개 내지 5개 국가, 3개 내지 5개 국가. 근데 두 번째 중요한 게 검색어를 미리 확정을 딱 해놓으셔야 돼요. 검색을 할 때 검색어를 보통 한 서너 개 정도 입력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베트남에 있는 화장품 바이어다. 찾겠다. 그러면 베트남, 그 다음에 커스메틱, 화장품, 그쵸? 그 다음에 바이어, 그 다음에 또 뭐 예를 들어가지고 컨택트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컨택트라는 거는 홈페이지 내에 컨택트라는 거는 연락처니까 본인 연락처가 있는 회사. 그러니까 이 검색어의 내용을 보면 베트남에 있는 회사 중에 그 다음에 또 화장품을 취급하는 회사 중에 그 중에 바이어 역할을 하는 회사 중에 그 다음에 컨택 포인트가 있는 회사들을 찾겠다. 이렇게 조건을 준다라는 거죠. 아, 이거 물론 내일부터 제가 계속 실습을 할 거예요. 구글로 바이오 찾는 방법 여러 가지 또 아주 하다 보면 경험에서 얻은 노하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제가 인터넷을 이렇게 띄워가지고 이제는 제가 저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동영상을 녹화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인터넷을 계속 이렇게 여러분들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검색하는 거를 제가 계속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며칠 동안 계속 저하고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바이오 찾는 게 이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그다지 어려운 건 아니구나 라는 걸 아세요. 근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검색어를 확정을 해 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검색어를 뭘로 할 것인지. 만약 화장품이라면 뭐 기초 화장품 이렇게 입력할 것인지 스킨케어라고 아니면 로션 아니면 이멀전 아니면 뭐 이렇게 품목을 입력할 것인지 예. 아니면 그냥 뭐 커스메틱 이렇게 입력할 것인지 그 다음에 바이어도 바이어 이렇게 말할 것인지 아니면 유사한 단어들 있죠. 뭐 임포터 아니면 홀세일러, 벤더 이렇게 다양한 검색어들을 여러분들이 딱 준비해 놓으시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찾는 것은 그 다음에 어렵진 않고 그 다음에 웹문서 검색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면 돼요. 내일부터 인터넷 갖고 바이오 찾는 거를 제가 실제 인터넷에 접속을 해가지고 찾는 걸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다만 제가 이제 요령을 알려드리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인터넷 내용이 구글에 있는 내용이 똑같은 검색 조건을 주더라도 그 수시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하는 요령만 잘 보시면 제가 바이오를 진짜 찾을지 안 찾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찾을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찾는데 찾아가지고 그 다음에 연락처 찾는 거 뭐 이런 거 다 제가 해볼 텐데 그럼 어쨌든 제가 찾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내일부터는 꼭 시청을 하셔야 돼요.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시고요. 어쨌든 그렇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래 알선 사이트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 알선 사이트라는 거는 셀러 바이어가 서로 간에 포스팅을 해놓고 서로 간에 검색을 하는 그런 사이트거든요.
우리가 이제 뭐 직장을 구할 때 구인 구직할 때도 뭐 잡코리아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 비슷한 유사한 예, 펑션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한번 제가 들어볼게요. 이렇게 내일도 이렇게 할 거예요. 인터넷 괜찮죠, 그죠? 예, 제가 이거를 이 프로그램을 제가 딱 가지고 있어요. 구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쓰신다는 거죠. 이렇게 트레이드, 예, 트레이드 리드라고 이렇게 치시면은 예, 검색을 하시면은 이렇게 예, 트레이드 리드 해가지고 트레이드 리드가 거래알선 사이트라고 그랬죠. 이 거래알선 사이트들이 이렇게 쭉 나온다는 거예요. expert.gov 뭐 해가지고 예, 대략 한 100개가 넘어요. 100개가. 예를 들면 알리바바라든지 아니면 2021, 20프라자라든지 뭐 트레이드 인디아라든지 그래서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 예, 이러한 거래 알선 사이트 내에서 찾으시면 되겠다. 이것도 내일 또 실습을 할 거예요. 거래 알선 사이트 내에서 어떻게 바이어를 찾느냐라는 것도 내일 한번 같이 연습하시기로 합니다. 예. 그래서 내일부터 뭐 한 주 내내 한번 하든지요. 실제로 찾는 방법을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는 많이 발전을 한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자료를 보다가 PPT 자료를 보다가 인터넷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다시 PPT 자료 보고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오프라인 바이어 발굴 그러면 크게는 세 가지예요. 해외 전시회를 참가할 수가 있고요. 물론 이제 정부 지원제도를 활용하면 되죠. 정부 지원제도 하면은요. 이거 보시면 돼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기다가 수출 바우처라고 입력해 보세요. 수출 바우처 이렇게 입력하시면 수출 바우처 수행기관이라는 데가 나오거든요. 수출 바우처 사업. 예. 여기를 클릭하셔가지고 보시면 수행하는 그 기관들, 뭐 커트라든지 이런 데들이 쭉 나오거든요. 커트라, 무역협회, 뭐 중소기업진흥공단, 뭐 H센터, 그다음에 각 그 시도, 17개 시도에서 시행하는 것들. 제목은 수출 바우처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마케팅 관련되는 예, 비용들을 지원해주는 그러한 사업이 바로 수출 바우처 사업이다라는 거죠. 여기를 통해 가지고 자금을 좀 지원받으시면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 대개 이제 코트라에서 많이 해요. 코트라 무역협회에서 많이 하고 수출 중소기업 수출진흥공단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해외 수출단을 참가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이어 찾는 거 어쨌든 다른 방법이 또 있죠. 있지만은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이거다라는 거예요. 물론 뭐 사이버 전시를 참가해가지고 사이버 전시관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와우 마케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SNS를 통한 마케팅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딱 손에 잡히는 방법은 딱 온라인, 오프라인 이쪽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수출의 10단계에 대해서는 오늘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그동안 여러분들 예, 따라오시느라고 많이 고생하셨고요. 혹시 잊어버리신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처음부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교재를 띄워가지고 했으면 좋은데 실시간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돼가지고 못했었는데요. 이젠 동영상으로 해가지고 업로드 시키게 되니까 제가 별도의 프로그램을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예, 자료도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인터넷도 접속하고 하는 것도 쭉 한번 예, 할 수 있으니까 참 잘 된 것 같아요. 예, 조금 늦었지만 이제라도 방향을 잡았으니까. 그래서 전번에 그 통계대로 보는 거 뭐 이런 거 말로만 해드렸는데 그것도 한번 제가 쭉 한번 들어가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그다음에 현실에 가깝게 인터넷을 활용하면서 그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기대하세요. 내일부터는 인터넷으로 바이어 찾는 방법 이거를 제가 쭉 실현을 해드릴게요. 예. 그래서 내일부터는 꼭 같이 예, 하루하루 꼭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날씨가 춥습니다. 네, 매우 추워요. 저도 아침에 일찍 새벽에 5시 반에 교회를 갔다 왔거든요. 예. 5시 반부터 6시까지요. 예, 갔다 오다 보니까 춥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추위 조심하시고요. 예, 또 보니까 요새 우리 학교 학생들도 보니까 독감 걸린 친구들도 있고요. 이게 뭐 트윈데믹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가 지금 막 유행인 것 같아요. 조심하시고요.
즐거운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